특히 여성분들은 무릎의 부하가 덜 걸리는 이런 방식의 걷기가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나이가 많아지면 여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무릎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원장입니다.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걷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대한의사협회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근거 기반 체중 감량 운동이라는 논문에 보면 걷기는 비교적 약한 운동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최대 산소 섭취량, 삶의 질, 또 혈압, 맥박수, 체지방, 체질량 지수, 총콜레스테롤, 우울감 이런 것들을 낮춰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거죠. 걷는 것만으로 운동이 되겠어? 난 매일 걸어도 살이 안 빠지던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많죠. 사실 걷기는 웨이트 운동이나 달리기처럼 많은 힘이 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 보면 상대적으로 칼로리 소모가 적어서 체중 감량 효과가 적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이어트에 있어서 걷기는 정말 중요한데요. 이 성공한 다이어트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다 라는 말이 있듯이 걷기는 제 임상 경험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걷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걷기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각종 걷기 방식의 특징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걷기 방식은 노르딕 워킹, 마사이 워킹, 파워 워킹, 뒤로 걷기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먼저 노르딕 워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가끔 길에서 걷는 분들 중에 양손에 마치 스키 스틱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걷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스틱을 사용해서 걷는 걸음걸이를 노르딕 워킹이라고 합니다. 이 노르딕 워킹은 과거 북유럽의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이 눈이 없는 여름에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생겨난 워킹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상체를 곧게 세우고 팔꿈치가 쭉 펴지게끔 스틱을 쥔 팔을 앞으로 뻗고 다음에 스틱으로 지면을 누르듯이 마치 스키를 타듯이 앞으로 걸어 나가면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스틱은 노르딕 폴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키 스틱이나 또는 등산용 스틱과는 조금 다른 거죠. 이 노르딕 폴을 지면과 60도 정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아니 걸을 때 그냥 맨손으로 열심히 흔들면서 걸으면 되지 굳이 뭐하러 저런 막대를 들고 걷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노르딕 워킹은 그냥 근거가 없는 이상한 방식이 아니라 관련 연구나 논문도 굉장히 많이 발표된 꽤나 효과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식입니다. 이 노르딕 워킹으로 효과를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한국에도 한국 노르딕 워킹 연맹이라는 사단 법인이 있죠. 이 노르딕 워킹은 노르딕 폴을 들고 걸음으로써 척추를 곧게 펴고 걷게 된다는 점, 그리고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 또 양팔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체 근육을 사용하는 전신 운동이 된다는 점과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더 좋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뇌 건강이나 건망증 예방이나 이런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노르딕 워킹은 일반적인 보행보다 상체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량과 산소 소비량이 더 높고요. 상체의 근력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노르딕 워킹을 하게 되면 다이어트 효과뿐만이 아니라 목의 통증이나 어깨 통증, 두통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요. 우울증이나 피로회복, 기분 전환과 같은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신체 균형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이 노르딕 워킹으로 단순 하체 운동만이 아닌 상체 운동을 동시에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노르딕 워킹을 1시간 정도 제대로 하면 400kcal 정도가 소모된다고 하니까 밥 한 공기 이상의 칼로리를 거뜬하게 소모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마사이 워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혹시 마사이족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유목민족인데요. 이 마사이족 사람들은 정말 많이 걷는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마사이족 사람들은 허리 통증이나 허리 디스크 등의 척추 질환을 잘 앓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마사이족 사람들이 마르고 키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스위스의 칼 밀러라는 사람이 이러한 마사이족의 특성과 관련해서 마사이족의 걷는 방식을 잘 관찰해서 마사이 워킹을 따라할 수 있는 신발을 개발했는데요. 이 칼 밀러에 의하면 마사이 워킹은 부드러운 바닥이나 푹신한 바닥 위를 맨발로 걷거나 아니면 밑창이 둥근 형태의 특수한 워킹화를 신고 격식 없이 즐거운
즐거운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마사이 워킹은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지는 노르딕 워킹보다 오히려 더 오래됐죠. 노르딕 워킹에 비해서 실험과 연구 결과가 부족한 측면이 좀 있지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시도해 볼 만한 워킹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워워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워워킹은 앞에서 말씀드린 노르딕 워킹과 마사이 워킹보다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젊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워킹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워워킹입니다. 이 저녁에 운동을 나가보면 팔꿈치를 직각으로 하고 앞뒤로 크게 흔들면서 발 보폭을 크게 해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파워워킹인데요. 파워워킹은 시간당 7km 정도의 속도로 상당히 빠르게 걷는 워킹법입니다. 팔꿈치를 90도로 만들고 앞뒤로 힘차게 흔들면서 보폭은 자신의 키의 절반 정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발이 앞으로 나아갈 때 발의 각도는 15도 정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양 무릎은 움직일 때 11자로 스치듯이 가까운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좋고요. 발이 지면에 닿는 방식도 중요한데 먼저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고 그 다음에 발의 바깥쪽, 그 다음 엄지발가락 순으로 지면을 밀어야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빠르게 걷는 것이 바로 파워워킹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걸을 거면 차라리 달리기를 하는 게 낫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달리기의 경우엔 오래 뛰어봤자 2, 30분, 달리기의 경우엔 장시간 뛰기가 좀 부담스럽죠. 반면에 파워워킹은 오랜 시간 걸을 수 있고 1시간 정도 오랜 시간을 걷다 보면 체내에 축적된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애초에 파워워킹이라는 게 달리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참고로 평평한 지면보다는 불규칙하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지면에서 파워워킹을 하면 효과가 더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뒤로 걷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이 뒤로 걷기는 단순히 놓고 봤을 때 노르딕 워킹이나 파워워킹에 비해서 다이어트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당 칼로리 소모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제가 오늘 뒤로 걷기를 소개시켜 드리느냐? 그건 바로 뒤로 걸으면 무릎의 부하가 덜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체중이신 분들 중에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꽤나 많으시죠. 뒤로 걷기는 앞으로 걷기에 비해서 무릎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께서는 노르딕 워킹이나 마사이 워킹, 파워 워킹 이런 걷기 방식만 하시기보다는 일정 거리를 뒤로 걷는 것을 병행하시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을 보면 대체로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무릎이 안 좋으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구조적으로 여성분들이 무릎 관절에 더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무릎에 부하가 덜 걸리는 이런 방식의 걷기가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나이가 많아지면 여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무릎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걷기를 하실 때 뒤로 걷기를 같이 병행하시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걷는 속도는 앞서 말씀드린 파워워킹의 50% 정도 수준으로 걸으시면 적당합니다. 자, 오늘은 4가지 워킹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든 종류의 워킹에서는 걸음걸이 방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꼭 정확한 방법을 숙지하신 후에 워킹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작정 빠르게 걷는 것보다 노르딕 워킹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스틱을 구매하시는 것이 부담이 되신다면 정확한 자세로 파워워킹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으실 겁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뒤로 걷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 종류의 워킹을 해보신 후에 자신에게 맞는 워킹 다이어트가 무엇인지 알게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